안녕하십니까.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동향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의 수주의 팀장 이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두드림을 한 프로젝트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주제로 이번 한 학기 동안 두드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게 사실 저희가 이걸 선정하게 된 이유도 저희가 면접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저희 법학과에 관련된 수업이 없었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네,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상자산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 이게 뭐죠? 비트코인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즘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도지코인 해가지고 가상자산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재작년에 중국에서도 CBDC를 도입을 하면서 이따가 뭔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게 이제 도입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대두되고 하지만 그렇게 관련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시장이 확장되는 속도에 비해서 관련된 법 제도와 관련 시행령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폐단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다양화될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규제 및 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향후에 만약에 CBDC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법학과니까. 금융학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 잘 몰라서 저희가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이 가상자산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어떤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현재 지금 관련된 규제는 어느 나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피드백이 뭐냐? 야, 가상자산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지금 대두되는 거는 그 비트코인 이런 것보다 CBDC에 대해서 CBDC에 대해서 한번 너네가 공부해보라는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 가상자산에서 이 가상자산의 저희 프로젝트를 CBDC로 좀 더 제한을 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은 이 CBDC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논문을 읽었습니다. 관련 논문을 읽고 또 보고서도 한번 읽었고요. 보고서. 여기서 보고서라 하면은 그냥 사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그 실제 국가기관, 한국은행에서 이 CBDC에 관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쓴 보고서가 있어서 그걸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과 보고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강의와 마지막으로 실제 한번 관련 이제 세미나의 녹취 이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이 보면은 부산에서 IFC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이 관련된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컨퍼런스도 정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발표하기 앞서서 CBDC가 뭔지 간략하게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CBDC가 뭐냐? CBDC. CBDC가 뭐냐면 바로 이 약자인데요. 이 Central Bank Digital
커런시예요. 커런시. 네. 뭐냐? 한국말로 하면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내지는 통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가장 주목되고 또 교수님께서 이거에 국한해서 설명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우선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이더리움 코인의 그런 이제 코인들과는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들이 처음에 이제 화폐로서 도입될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안 됐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안정성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빵을 사러 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제가 메론빵을 좋아하는데요. 여기 메론빵이 1,500원짜리 메론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갔을 때 물가가 오르거나 가치가 변동해서 뭐 1,600원, 1,700원, 심하면 뭐 1,800원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희가 예견 가능한 선에서 물가가 변동이 된단 말이죠. 즉 안정성이 있는데 코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화폐 가치로 비트코인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가령 1,500원어치였던 빵이 갑자기 다음날 25,000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들쑥날쑥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안정성이 떨어졌죠. 근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앙은행에서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기업에서 어떤 자유경제시장에서 그 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국영기관인 중앙은행에서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됨으로써 마치 현금과 같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현금, 일반 통화와 마찬가지로 도입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입니다. 이걸 영어로 Central Bank Liability라고 하는데 현금 등의 법화가 1:1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 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자산과는 구분됩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이 말을 되게 쉽게 한 게 아까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CBDC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CBDC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으니 넘어가고 우선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 바로 전자적 형태를 띱니다. 전자적 형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잠시만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폐를 보면은 종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종이 같은 게 아니라 전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차이점, 특이점이 있고 이용 주체가 모든 경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라는 것은 개인도 사용할 수 있고 기업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가 토큰의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액 결제용 CBDC가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액 결제용 CBDC가 발행 가능하다. 즉 뭔 소리냐면 기존의 현금은 그냥 현금으로밖에 안 됐다면은 얘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의 소액용 CBDC를 따로 발행할 수 있고 은행과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액 거래용 CBDC를 분리해서 나눌 수 있다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현 가능성 이런 것도 여러 개 있는데 이 특성을 얘기하면은 CBDC는 전자적 발생으로 구현된 현금과 유사한 화폐라 볼 수 있으므로 우선 현금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금은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법화이며 결제 과정에서 지불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금과 달리 신용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 시에는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아서 거래 당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이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CBDC는 전자적 방식을 구현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또는 익명성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이자 지급 또한 가능하며 보유 한도 설정과 이용 가능 시간 조절 등도 가능하며 정책 목표에 맞게 특정한 특성들이 갖는 다양한 형태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익명성, 이자 지급, 보유한도, 이용 가능 시간으로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현금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현금, 통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통화입니다. currency, 현금이 있고 CBDC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거래의 익명성, 거래의 익명성을 현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보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래의 익명성을 현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보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자적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자 지급. 현금은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겠죠? 종이 형태거나 아니면 일반적 형태니까. 근데 CBDC는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 한도. 현금의 보유 한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현금 뭉치 이렇게 바카스 같은데 이제 박스 같은데 해가지고 숨기지 않습니까? 비자금. 그게 가능한 이유가 보유 한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양껏 할 수 있는 겁니다. 현금은. 그런데 CBDC는 이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에 대해서도 얘는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 새벽에도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고 낮에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는데 얘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로 미뤄보건데 현금은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는 하나 이걸 악용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든가 소위 검은 돈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 사실 그렇게 현금으로 하면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꼼수를 써서 소위 병원 같은 데 가서도 기록을 안 남기려면 현금 결제를 한다든가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이런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해서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을 할 수 있죠. 물론 익명성을 보장하는 건 좋지만 이따금씩은 이게 잘못된 방향이나 탈세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CBDC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특성에 맞춰서 가령 뭐 저희가 감히 생각하건데 개인 간의 그 소액 결제용 CBDC를 발행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거래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게 할 수 있고 또 기업 거래용 거액 결제용 CBDC는 또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아서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자 지급 같은 경우에도 현금은 안 되지만 CBDC는 됩니다. 보유 한도와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얘 또한 마찬가지로 그걸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현금보다 CBDC가 향후의 미래에 훨씬 더 통제적인 측면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가능성이나 내지는 자유도를 봤을 때 CBDC가 훨씬 유동적이고 선택 가능성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가 이번 한 학기 동안 했던 가장 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학과의 취지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춰서 이 CBDC를 대한민국에 실제 발행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고찰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이번 한 학기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인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CBDC가 대한민국에 도입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법적 이슈. 첫 번째, 한국은행법입니다. 한국은행법은 CBDC 도입 시에 법화성 및 발행의 법적 근거,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